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리로 푸는 영어 상하, 원리로 푸는 영작의 저자 강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분사구문에 들어갔죠? 이제부터 어렵고 재밌고 합니다. 옛날에요. 제가 우리 할머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백두산에 호랑이를 잡는 포수 한 분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백두산에 들어가서 이제 사냥을 하다가 날이 저물어서요. 그래서 어디서 잘까 고민을 했는데 고개를 넘으니까 불빛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가까이 가봤더니 어떤 주막인데 그 창구멍 사이로 이렇게 누가 있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어떤 그 주모가 바느질을 하고 있더랍니다. 호롱불 밑에서. 그래서 노크를 하고서 지나간 후 포수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좀 쉬고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모가 친절하게 나오셔서 마침 이제 건너방에 빈 방이 하나 있으니 가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요. 그 주모가요. 사실은 그게 주모가 아니라 100년 먹은 그 여우가 100년 되면 꼬리가 9개 달리는 구미호로 변한다지요. 바로 구미호로 변해가지고 그게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냥꾼을 홀려가지고 만약에 그 구미호한테 잘못 걸렸다면 그 포수는 거기서 잤다면 그냥 먹히는 겁니다. 네. 그 구미호 얘기를 들었는데요. 바로 분사가요. 바로 그 구미호입니다. 왜냐하면 꼬리가 ing가 붙기도 하고 ed가 붙기도 해가지고 이게 어때요? 구미호가 아니라 9가지 이상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미호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포수는 과연 그게 구미호인지 여우인지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우 꼬리 뒤에 그 치마 뒤로 보이는 그 꼬리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꼬리 보는 방법을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먹히지 않고 영어로 정복하기 위해서. 사실 영어에서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본다면요. 저는 분사가 제일 어렵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 뒤에 절이 물론 어렵지요. 그러나 저는 그걸 잘 정리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분사입니다. 예. 자, 분사는요. 이 분사가 어려운 이유는요. 용어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책이 예를 들면 하여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고 가지고 길어요, 말이. 그런데 그것들을 저는 어때요? 저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우리 지금 이론 책에 10개의 공식하고 나머지 이렇게 좀 나눠지잖아요. 요령, 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다 거기에 집어넣어 통일을 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쉽게 했습니다. 새로운 개념은 없고요. 그것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동사 원형에다가 현재 분사라고 그러죠. 현재 분사. 예, 과거 분사. pp라고 그러죠. 이게 붙어서요. 각각입니다. 각각 동형사가 되기도 하고 동부사가 되기도 합니다. 분사에 대한 용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학자마다, 저자마다 이름이 다른데, 자, 우리 동명사 기억하시죠? 동명사라는 게 뭔가요? 동사를 명사를 쓰는 게 동명사입니까? 그런데요, 이건 어때요? 동형사. 간단해요. 동사를 형용사로 쓰니까 동형사입니다. 이건 뭐예요? 동사를 부사로 쓰니까. 간단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복잡한 용어를 씁니다. 무슨 과거 분사가 무슨 형용사가 되는 경우, 현재 분사가 명사를 꾸미는 경우,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동형사, 동부사. 즉, 영어에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부사로 쓰이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동형사라는 게 뭔가요? 동사를 형용사로 쓴다. 그렇다면 우리 배우는 원칙에 따라서 형용사가 하는 기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형용사가 하는 기능이 뭐예요? 형용사가 혼보명수죠. 그렇습니다. 바로 동형사라는 것은 동사 원형에 ing나 ed를 붙여서 그것이 형용사로 쓰여서 보호가 되기도 하고 명사를 수식하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배운 개념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이죠. 동부사는 뭐예요? 부수만 동형다부죠. 형용사, 다른 부사를 꾸미잖아요. 그런데 동부사의 부사는요. 동사만 수식합니다. 동사만 수식합니다. 이런 원리로 해서 분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자꾸 공부하시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자꾸 분사를 하시면
영어 분사를 정복하며 하면요, 영어를 거의 다 마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원형에 ing 붙이거나 ed가 붙어서 각각 형용사로 그 다음에 부사로 쓰이는 것인데, 형용사라는 것은 형용사로 쓰이니까 이번 공식에 따라서 형, 혼보, 명수, 이번 공식. 그렇죠? 이건 어때요? 부수만 동형다부, 3분 공식이죠? 3분 공식, 동사 수식한다. 이런 체계를 하는데, 우리는 먼저 동형사 가운데 명사 수식 보고요. 혼자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사를 정복하고 나면 아주 쉬워집니다. 자, 우리가 이 체계를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분사구문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분사구문이요. 제가 지금 방금 쓴 것을 제가 표로 나타내 봤습니다. 보시면 동사 원형에다가 ing나 ed를 붙여서 동형사로 쓰인 것은 혼보, 명수. 그렇죠? 그런데 보호가 돼요? 주격 보호가 있고 목적격 보호가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 현재 분사, 과거 분사, ing, ed,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가 설명할 테니까, 복습만 하시면 아주 분사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자, 그 다음 어때요? 동부사는 동사만 수식한다. 이런 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걸 표로 나타낸 것이 이것입니다. 참고하시면요. 아주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사구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미호의, 그게 구미호인지 사람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로 알아야 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다 아시는 겁니다. 영어에 ing 오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나요? ing 오는 경우가. 첫째로, 진행형이지요. 그렇죠? 또요. 우리 배운 동명사 있지요. 그렇죠? 동명사의 사촌 비슷한 게 뭐예요? 버벌나운이라는 게 있었죠. 버벌나운, 완전히 명사 해버린 거. 그게 뭐예요? 네 번째 우리가 배우는 동형사가 있고, 다섯 번째 동부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어에 ing 오는 경우는 이런 다섯 가지 있다는 거, 질문 10에 거기 써놨죠? 이런 걸 아시고요. 이제 우리가 분사구문의 일정한 표를 배우죠? 그 표는 이겁니다. 타동사냐 자동사에 따라서, 능동이냐 수동에 따라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자동사는 수동이 없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여기 표 보시면요. 안에 특히 주의할 것은 나중에 표에 나타나지만 동형사에는 수동형 완료형이 없습니다. 이제 도표 그 뒤에 나오는데요. 이거 이렇게만 읽어두시고 그 표를 보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태에 따라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완료 분사냐. 이 완료 분사도 have 플러스 pp, 뭐 그런 형태죠. 예. 이런 스타일이 있다는 거 아시고. 자, 그래서 이제 분사구문은요, 형식상 분류하면요, 자동사의 현재 분사, 자동사의 과거 분사, 타동사의 현재 분사, 타동사의 과거 분사,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여기 자동사의 현재 분사 보면요, 이건 진행으로 해석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동사의 현재 분사는 진행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singing boy 그러면 어때요? 울고 있나, 노래하는 소년, 이런 식으로 노래하고 있는 진행이라는 거. 잠자고 있는, 그냥 잠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헤엄치고 있는 진행으로 해석한다는 거. 예,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사의 과거분사는요, 그 완료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수동은 아닙니다. 왜요? 자동사는 수동 형태가 없으니까. 예, 왜 자동사만 수동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동의 뜻은 없고, 과거 동작이 남긴 결과, 뭐뭐한, 해버린,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returned soldier 그러면 어때요? 돌아온 군인. 이거 아직 몰라도 됩니다. 이거 지금 관계대명사인데요. 뒤에 나옵니다. 예. 돌아온 군인, 귀한 병, 시들어버린 꽃, 떨어진 잎, 이와 같이 뭐뭐 해버린, 뭐뭐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타동사의 현재 분사는요, 타동사의 현재 분사는 능동사역의 뜻이 있습니다. 뭐뭐 하게 하는, 뭐뭐 시키는. 타동사의 과거 분사는 수동입니다. 그래서 뭐뭐 당한, 뭐뭐 된, 요거 우리말로 해석되는 것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An exciting game 그러면 어때요? 재미있게 만드는, 재미있게 하는 게임. 그러니까 재밌는 게임. 그런데
excited 그러면 어때요? 예, 그 재미있게 당한, 재미있어진, 그러니까 여기는 흥분된, 예, 흥분된 관중. 이건 어때요? 그 관중들은 그 재미있는 경기를 보고서 흥분되었다.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뜻이죠. 여기는 어때요? 그 게임은, 이게 주어가 지금 사물이죠. 게임은 흥미가 있다, 재미가 있다, 재미있게 한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런데 그는 그 재밌는 게임을 보고 어때요? 흥분되었습니다. 예. 주어가 사람일 때는 이렇게 수동적인 의미가 있고요. 사물일 때는 능동적인 의미가 있고 이런다는 뜻이죠. 예. 이와 같이 그 해석할 때 그 다음에 문제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자, the topic is interesting. 그 토픽은, 주제는 재미있다, 관심이 있다. 예. 그런데 나는 그 재미있는 토픽에 관심이 있다. interesting, 인이오죠, 보통. 나는 그 놀라게 하는 사건, 대거서 놀라게 하는 사건이다. 나는 그 놀라게 하는 사건을 보고 놀랐다. 수동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무비는 지루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루한 영화를 보고 지루해졌다. 예, 이와 같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 다음에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에 따라서 그 분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뒤에 이제 분사 진짜가 나오는데요. 분사 서론 부분은요, 여기서 그쳐야 합니다. 오늘 이게 정확히 자르기 어려워요. 이제 쭉 보면 아시지만 분사는 어떤 것은 한 40분 이상 가고요. 어떤 것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 뒤에 이제 진짜 이 분사의 본론을 뒤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